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얼마 전 Early Decision 라운드 1의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약 한 달 반 후인 12월 15일경이 되면요, 빠른 학교들은 발표를 시작하게 되죠. Early Decision 라운드 1의 경우 바인딩 조항이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흔히들 드림스쿨이라고 말하는 본인들의 최우선 지망 학교에 지원을 하는 편인데요. 따라서 합격이 되면 레귤러 지원 때보다도 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간 12년간의 부모님과 학생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죠.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그러한 기쁨도 잠시고요. 곧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재정 보조 패키지가 본인들의 예상과 크게 벗어난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은 드림스쿨에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비 지원이 거부되었거나 지원된다 하여도 그 금액이 예상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도저히 감당치 못할 금액이 청구됐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하면 재정 지원이 안 되느냐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Early Decision의 경우에도 자격 조건이 되면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레귤러 지원 때와는 달리 Early Decision은 어차피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한다라는 전제로 합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약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학교도 알고, 사실 부모님들도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서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재정 지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더 생기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일지망 대학의 재정 지원이 너무 적을 경우에 레귤러 지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입학을 허락받은 다른 대학으로 선택을 바꾸면 되겠습니다만, Early Decision의 경우에는 바인딩 조항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도 얻게 되죠. 어떤 분들은 Early Decision의 경우에 바인딩이므로 학비가 얼마가 나오든 무조건 내야 하므로 지나치게 학비 부담이 큰 경우 한 1년은 비싼 학비를 내고 그 학교를 다니다가 편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다른 방송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Early Decision에 있어서 학비 문제로 입학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바인딩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학비로 인해서 어렵사리 합격한 대학을 입학 포기하게 되었다는 건요, Early Decision으로 지원했을 경우만이 아니라 레귤러 지원을 했고 여러 대학에 복수 합격이 되어서 다른 대학으로의 입학이 허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드림스쿨을 합격하고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꽤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걸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그러한 원인이 아이의 실력이 아닌 재정 문제라는 데 있어서 더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듯 드림스쿨에 합격을 했으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학비를 청구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대학에서 보내온 Financial Aid Package에 나온 결정으로 학비에 대한 대학의 결정이 끝났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합격 축하 편지에 이어서 받게 되는 Financial Aid Package는요, 여러분들이 입시 지원 시 제출했던 재정 자료, 즉 FAFSA나 CSS 프로파일 등을 기반으로 대학에서 부모님들이 충분히 지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개인에 따라서는 불충분한 자료로 만들어진 결과일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FAFSA의 경우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 자료 가지고만 하니 그렇다고 치고요. CSS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각종 재산에 대한 질문에 심지어 집값에 자동차 값까지 물어봐 놓고는 뭐가 불충분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사실
각 가정의 재정 상황은요,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소득에 관계없이 충분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결정된 그 학비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면요, 대학별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어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심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든가 병원으로 입원을 하신 경우, 또는 부모님이 최근에 실직을 하셨다든가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었다든가 하는 것은요, 재심 청구에 확실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파이낸셜 오피스에 그 전화를 거셨어요. 재심 청구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웹사이트에 자세한 방법을 알려놓은 대학들이 많이 있죠. 재심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통지서라든가 또는 병원비 청구서 등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가정 재정 상황의 변수가 된 원인에 대해서 그 요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이미 다 알아보고 왔는데요. 다른 데는 얼마까지 준다던데요? 신공입니다. 이 방법은 early decision이 아닌 레귤러 지원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많은 재정 보조 금액을 제시한 다른 대학의 재정 지원 패키지로 원하는 대학의 재정 지원 금액을 좀 더 많이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뭐 사실 자동차 살 때도요, 다른 데서는 얼마까지 준다던데요? 라고 하시며 쓰시는 가격깎기 신공을 보조금 더 받아내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럼 글로 가보세요 신공을 쓰시는 경우에 심각한 내상을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요, 여러분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과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재정보조 신청이 왜 적게 산정이 되었는지 또는 심지어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학년, 12학년 연년생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12학년의 자녀를 대학에 보냈는데 전체 비용 중에 그 가족이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2만 불로 결정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가정의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요, 한 해 2만 불의 학비 부담이 어찌 가능할 것 같지만 당장 내년에 동생의 학비가 걱정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재정 담당자와 별다른 상의를 안 한 경우에 그 학교를 포기하고 만불 선에서 가능한 한 학교를 찾아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이런 경우 비록 큰아이의 학비가 올해 2만 불로 결정이 돼도요, 내년에 작은아이도 대학에 들어갈 경우에는 큰아이의 학비 보조금이 내년에는 대폭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족 분담금의 한 해 총액은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 총액 자체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쌍둥이 자녀의 경우에 학비 절약이 제일 크고요, 저같이 4살 터울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제일 손해를 본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정 담당관과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학 재정위원회가 여러분의 재정 지원 금액을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이런 결정이요, 올해의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 낸 서류가 재작년 재정을 반영한 것이어서 이미 닥친 올해의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담당관이 최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재정 담당관은요, 단순히 잘못 산정된 지원 금액을 재산정될 수 있도록 재심을 받게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비록 재심이 안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생이 캠퍼스에서 일자리를 얻는다든지 또는 학생 융자 등 재정에 관해서 다양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지원자들은요, 특정 대학 지원 시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내야 하는 학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학비 지원 예상 금액을 산출하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알기 위해서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Financial Aid Calculator, 즉 재정 보조 계산기라는 걸 써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학교 웹사이트 재정보조 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학생의 점수와 가족 연소득 정보 등을 입력을 하면요, 대략적인 재정보조 금액, 그 예상 금액이 나오는 도구입니다. 뭐 이게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나온 올해 재정 보조 금액 이외에 앞으로의 재정 보조 예상 금액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재정 보조 금액은 뭐 한 번 결정이 되었다고 4년 내내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각 가정의 재정 상황을 반영해서 갱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를 비롯하여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나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요, 이 재정보조 계산기에 예상 소득 금액을 넣어서 내년도 또는 앞으로의 학비를 미리 유추해서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비 보조 금액은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2022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021년 4월에 보고한 2020년 소득으로 결정이 되고요. 2023년에는 2021년 소득으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소득 보고 시점을 이용해서 학비 보조금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입시 원서를 준비할 때 냈던 재작년 소득에 비해서 작년이나 올해의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을 경우에 합격 후에 입학을 한 해 미루는 갭 이어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높은 소득으로 인하여 적거나 거부된 재정보조 대신에 그 다음 해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정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연년생 동생이 있는 경우에 같은 기간에 입학하게 되어서요, 훨씬 학비를 절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예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내년에 정년 퇴임을 하시는 경우에도 갭 이어를 하며 다음에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조금은 당연히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형태의 갭 이어는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에게도 별로 부담이 안 갈 것이고요. 오히려 차분히 시간을 갖고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자력으로 학비를 어느 정도 저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요, 미국 부모님들보다는 재정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셔서 자식들에게 가정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잘 의논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고등학생 정도 나이에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어느 정도 오픈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야 부모의 의무라는 점은 이견이 없겠지만 대학부터는 학생 본인의 의지와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학비와 관련된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대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막무가내로 비싼 학교를 고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머리를 맞대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학비 계산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COA, Cost of Attendance라고 불리는 재정보조 패키지에 나오는 전체 비용은요, 학비뿐만이 아닌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책값, 의료보험, 여행 비용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교과서도 중고서적으로 구입하고 숙식도 여러 친구들과 쉐어룸식으로 하는 등 가능한 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학비에 대한 의무는 고등학교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학비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투자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대학 학비도 부모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요? 본인은 공부하기도 바쁘다고요?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은 왜 자신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여 없이 부모의 투자를 100% 받은 경우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부모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겁니까? 진정한 사회인으로서의 독립은요, 경제적인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학비의 일부분이라도 도움을 받게 된다면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십니까? ROTC와 같이 나중에 장교로 복무를 하시거나 아메리코프와 같은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대학 학비를 면제받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는 의대 지망 학생에게 2년간의 의료 봉사를 조건으로 약 6만 불 가량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National Health Service Corps와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학교 외부의 각종 단체에서 수여하는 장학금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꾸준히 찾아보고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보다 많은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비가 나왔나요? 포기할 생각보다 하기보다는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의 우수성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어깨에 기대기보다는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